저희 가게는 맛집으로 소문난 분식집입니다. 그중 떡튀순 세트가 최고 인기를 자랑하는데요. 어느 날 손님 4명이 와서 떡튀순과 함께 여러 음식을 시켰는데요. 음식을 들었다 놨다가 사진을 찍기도 하고 뭔가 예사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테이블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사장을 불러오라고 큰 소리를 치며 떡이 딱딱하다는 등 순대에서 신내가 난다는 등 말도 안 되는 흠집을 잡았는데요. 사장인 제가 직접 먹어봐도 음식은 너무나도 멀쩡했고 제 눈에는 불순한 의도를 가졌다고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음식값을 받지 않겠으니 나가달라라고 했고 그 손님들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엄포를 놓으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인터넷 맘카페에 저의 가게에 대한 리뷰가 올라왔는데 음식이 상했다는 둥 사장이 불친절하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쓰여 있었어요. 댓글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함께 가게 욕을 하며 불매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하고 있었는데요. 더 어이가 없던 사실은 해당 글에 저와 아르바이트생이 위협을 가하면서 자신들을 쫓아냈고 음식값도 모두 지불했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그들의 정체인데요. 알고 보니 바로 건너편에 들어선 분식집에서 돈을 주고 매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해당 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지만 오해는 풀리지 않았고 저희 가게 손님은 한창 때 4분의 1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요. 이들에게 제대로 된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의 사연이 접수가 됐습니다. 정말 이 분식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일을 겪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 변호사님은 이 사연 좀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예, 이 사연을 보고서 2010년도 평택에서 있었던 일을 좀 기억나게 됩니다. 2010년도 평택에서 한 손님이 빵 손님이 빵 안에 쥐를 넣고서 네. 빵 안에 쥐가 발견됐다. 네네.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결국엔 그 손님은 징역 1년 6개월에 실형에 처하게 됐고 그 빵집 가게도 결국에는 경영이 너무 어려워서 파산하게 됐습니다. 결국 손님은 형사처벌 받고 빵집 사장님은 파산해서 경영을 문 닫는 그런 사안이 좀 생각납니다. 참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참 블랙 컨슈머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사실 그보다 더 심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일단은 상담자분이 궁금하신 내용을 좀 짚어볼게요. 매장 내에 CCTV가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CCTV의 내용들을 좀 증거 자료로 활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 CCTV가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CCTV는 누가 왔는지, 어떤 손님이 왔는지 일단 첫 번째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님이 음식값을 지불하고 갔는지 안 갔는지에 대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음식점 내에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면 그 위협적인 행동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CTV는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일단은 다행히도 분식집 내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님들 분명히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갔는데도 지불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입증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이 손님들, 블랙 컨슈머, 이 손님 4명들의 경우에는 사실 이 분식집의 영업을 방해한 행위를 자행을 한 건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뭔가 형사 처벌이 가능할까요? 예,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음식이 상하지 않았는데 음식이 상했다고 허위사실로 글을 올리거나 그리고 음식값을 받지 않았는데 허위로 음식값을 받았다라고 글을 올린 경우에는 그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고 또 업무방해죄로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은 어떤 상품 판매자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상품은 특허가 침해된 상품이다 라고 인터넷에 허위로 글을 올린 겁니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하고 업무방해죄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일단 분식집 음식이 뭐 상하지도 않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 상한 음식을 팔았다 뭐 이러면서 글을 맘카페에 이제 올리게 됐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분식집의 이미지가 굉장히 좀 훼손되는 일이 발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명예훼손이라든지 아니면 영업방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말씀을 주셨고요. 가게 사장님 입장에서는 사실 이
이 사람들을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보다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굉장한 영업 손실을 입게 생겼는데 그러한 손실에 대한 좀 보전이 가능할까? 그리고 내 이 막대한 손해는 누가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을까?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실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분식집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좀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예,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근데 우선적으로 지금 분식점 사장님이 좀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맘카페 관리자한테 지금 허위 사실이 올라와 있으니까는 이걸 삭제해달라고 좀 요청하시는 게 먼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글을 올린 사람한테 대해서는 매출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네. 허위 사실 글이 올린 전과 후가 아마 매출이 달라졌을 거라고 지금 보는데요. 매출이 달라졌으면 허위 사실 유포 올리기 전에 매출 금액과 허위 사실 유포 게시글이 올린 후에 매출 금액을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놓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은 매출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식을 구매하기 위해 재료비 있지 않습니까? 네. 재료비를 또 얼마가 지출되었는지 이것도 자료를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허위사실 글이 올라온 전, 후의 매출 자료, 그 다음에 음식 재료비에 대한 구입비리, 영수증 등을 구비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일단은 분식집 사장님께서 좀 이 글이 올라가고 이 손님들이 왔다 가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내 영업이익이 얼만큼 됐었는데 그 후에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영업이익이 이렇게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입증을 용이하게 하시기 위해서 관련된 자료는 좀 미리 확보를 하시고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입증이 잘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이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았고 그리고 음식이 상하지 않았는데도 상했다라고 주장한 그 손님 4명 실제로 음식을 먹고 간 사람들과 이 사람들을 매수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시킨 그 근처에 분식집도 사장님이 계세요. 그러면 이 둘 다를 사실 처벌을 하고 싶을 텐데 분식집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을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허위 인식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영업을 방해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명이 공모해서 같이 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됩니다. 일단은 뭐 실질적인 행위를 한 사람들 와서 음식을 먹고 이게 뭐 이상하네 음식이 어쩌네라고 글을 올린 사람 명예훼손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결국 시킨 그 위에 있는 사람은 이 근처의 분식집 사장님이기 때문에 그 분식집 사장님 역시도 이제 공범으로 처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 사장님께서 소송을 준비하시면서 좀 효율적으로 소송 대응을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실 것들은 좀 뭐가 있을까요? 예, 지금 같은 상황에는 맘카페에서 지금 허위사실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허위사실 올라온 글을 캡처하거나 아니면 프린트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캡처하거나 프린트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글을 누가 올렸는지 아이디가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캡처를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허위사실 유포로 조회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몇 명이 읽었는지, 그 다음에 그렇죠. 댓글이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보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조회수가 많을수록, 그 다음에 댓글 수가 많을수록 이 글이 유포된 게 더 심해지겠죠. 네, 그만큼 그렇죠. 가게 사장님은 피해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얼마나 됐는지 댓글 수도 파악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허위사실 유포가 된 전후의 매출 자료와 매출 자료를 확보해 놓으시 필요하고 매출 자료는 카드나 그다음 현금 영수증 등으로 확보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CCTV는 한 달 정도 또는 2주 정도 시간 차이에 따라서 삭제되기 때문에 CCTV도 미리 확보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알바생이 있다면 알바생의 진술서, 주방장의 진술서 등을 통해서 음식이 상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일단은 이 상담자분께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하시기 위해서는 좀 증거를 잘 정리를 해두시는 게 필요할 텐데 다행히 CCTV는 있는 상황이고 뭐 영업이익의 비교 정리라든지 그리고 더불어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진술을 해줄 수 있는 뭐 주방장이라든지 다른 직원이 있다면 같이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